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소 시가트라운 TV입니다. 속보입니다. 테슬라 FSD 버전 12.3이 출시를 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는데 이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미국 2월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주가는 반등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중국 전주 로컬 주간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이 점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프리마켓에 2월달 CPI가 나왔어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나 전월 대비로나 예상치보다 높거나 전월 대비로도 좀 더 높은 수준이 나왔어요. 하지만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 나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전월이었던 2월달에 발표됐던 1월달 CPI가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었어요. 0.2%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미 최근 주가에 선반영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AI 주도주들이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CPI 지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AI 주도주가 반등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CPI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마이크로소프트, AMD,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 메타 같은 주식들이 오르면서 오늘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AI에 앞서가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4개 주식이 선방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애플, 구글, 테슬라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애플과 구글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0.1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2월달 미국 CPI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상치보다 약 0.1%포인트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 CPI 지수를 보면 최근 거의 반년이 넘게 3%대 초반에서 정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이 나오자 시장은 이를 뭔가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크게 오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이에요. 다만 근원 CPI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를 소폭 상회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헤드라인 기준으로 CPI가 3.2%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체 오버럴 CPI가 3.2%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하늘색 선 막대가 2월달 CPI 지수를 부문별로 이렇게 쪼개서 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역시나 기름값이 70불대로 안정화되어 있고 중고차 값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 먹는 식료품이라든지 의료가 그렇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비라든지 아직 주거비가 전체 CPI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서비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중에 주거비 CPI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비 CPI가 5.7%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4월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거의 11개월 동안 주거비 CPI는 낮아지고 있고, 주거비 CPI는 실제 미국의 주거비, 그러니까 월 렌탈료가 되겠죠. 월 렌탈료가 2022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1년 정도 CPI가 후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 CPI가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연준은 근원 PC나 근원 CPI를 좀 더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이 돼서 오늘 주가가 그렇게 악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오히려 어제 대비 소폭 올라갔어요. 어제가 한 68%대였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69.7%로 오히려 좀 더 올라간 모습입니다.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오늘 0.13% 하락한 177.54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FSD 버전 12.3이 출시되었다라는 희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그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같고요. 자, 오히려 테슬라 단기 주가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과 관련된 수치가 되겠는데요. 자, 어제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전주 로컬 판매량인데 3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3월 두 번째 주가 되겠어요. 이게 13,000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 역시 15,000대 이상이 좀 나와주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온 수치는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른 주식들이 나스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많이 오르지 못했죠. 하지만 그간의 1분기를 통틀어 봤을 때 1분기 최대 수치가 나오긴 했어요. 이 점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프리미엄 카메이커 독일의 아우디, BMW, 벤츠와 같은 이 굵직한 회사들의 판매량도 제쳤어요.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고, 분기별 누기의 수치로 봤을 때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 2023년 1분기 이 녹색 막대인데, 녹색 막대보다는 그래도 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간 누계 판매량으로 봤을 때 2023년 추세를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년과 갭을 벌려 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23년 막대가 이 주황색 막대이고 2년 전 막대가 2022년 막대가 이 녹색 막대인데, 2023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은 한 10주 차부터 이렇게 갭을 벌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2024년에 이 빨간색 막대는 2023년과 갭은 벌려놓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14주차, 15주차까지 가봐야지 갭이 벌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도 좀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4년 막대가 빨간색 막대인데, 자, 이 10주차에서 이 빨간색 막대가 주황색 막대를 넘어서길 바랬어요. 하지만 넘어서지 못했고 11주차, 12주차 역시 판매량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3월달 그리고 1분기 이제 한 3주차 정도 남았습니다. 이 3주차가 잘 트렌드가 지속이 되어서 이 녹색 막대보다는 위에 위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어제 그래도 충격적인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FSD 버전 12.3이 벌써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 어제였던 3월 12일에 일부 테슬라 직원과 고객들에게 출시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일단 전에 이 버전 12.3에서 일론 머스크가 12.2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것이라고 했고, 챗GPT가 예상하기로는 3월 19일경이 12.3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날짜보다도 일주일 정도 빠르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점은 역시 와이드 릴리즈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직 와이드 릴리즈 되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버전 12부터는 이제 AI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C++ 코드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정말 머신러닝으로만 이루어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과 같은 방식이 되겠죠.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운전의 실력이 늘려가듯이 그것과 같은 방식이 채용된 버전이 바로 버전 12가 되겠는데요. 작년 11월 달부터 나와서 현재 3월 12일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버전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이 버전에 대해서 This is a big release, should arguably be called 버전 13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빅 릴리즈라는 거죠. 아마도 버전 13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전 13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전 13부터는 이제 정말로 이제 로보택시의 정용이 될 만한 버전이라고 저는 여겨왔는데요. 이 13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니까 12.3에 대한 드라이버들의 평가가 나오면은 잘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와이드 릴리즈 소식은 없어요. 12.3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좀 더 배포를 넓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에 근무하고 있는 제레미 골드맨이라는 AI 팀원 분의 의견에 따르면요, So much insane progress across both. both라고 하는 게 이제 오토파일럿과 옵티머스를 말하는 건데, insane progress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토파일럿과 옵티머스의 미친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느낌입니다 라고 소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버전 12.3 역시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을 보면 정말 빠른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99T라는 분께서 미국에 거주 중이신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어로 12.3에 대한 첫 드라이빙 평가를 올려주었는데, 일단은 버전 12.2로 다니던 길을 또 한 번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해요. 일단은 버전 12.2, 그러니까 기존 버전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이 있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지난주 어떤 시장에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되겠죠, 몇 대를 적게 팔았거나 많이 팔았는지에 대해 관심만 갖고 있으니 정말 웃긴 일이네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큰 것은 지난주에 몇 대 팔았다거나 1분기에 몇 대 팔았다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역시나 이 FSD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널리 보급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 옵티머스 로봇이 얼마나 빨리 발전되고 양산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엔드투엔드 학습을 추진할 최초의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 바로 옵티머스가 되겠죠. 옵티머스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테슬라예요. 미친 진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테슬라에 합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소폭 하락한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상실감이 저 역시 느껴지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는 파괴적 혁신 기술을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르는 강력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만약 2030년경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핵심 기술은 테슬라에서 나왔을 거예요. 테슬라는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찰리 먼거님의 말처럼 너무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